자몽 살구 클럽. 나는 살고 싶나.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이 밥 처먹듯 외치는 자살과 관련된 밈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니네는 뭐 그렇게 못 죽어서 안달이냐? 심드렁하게 반응하는 만큼 자살할래는 소녀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전에 고착된 유행어이다. 아, 나 어제 혁이 오빠한테 고백했다가 까였다고 그냥 바로 자살. 자살해. 근데 예은아,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다? 지랄. 니나 살아, 쌍. 이제 그 새끼 얼굴 어떻게 보냐고? 입에 걸레문 예은이는 우리 반 대표 공주님이다. 왜냐하면 예쁘고 늘씬하고 목소리 크고 돈 많다. 반 애들이 깨갱거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예은이는 오늘 하루만 해도 자살할래를 7번 외치다 삐까뻔쩍한 외제차 타고 유유히 학교를 떠나셨다. 그녀가 소리를 꽥 지를 때마다 귀에서 피가 나는지 몰래 닦아보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나의 소심한 복수. 죽고 싶다는 두 마음을 굳이 저울질하는 미친 짓에 흥미없지만 예은이보다는 내가 더 죽고 싶을 거라 확신한다. 이건 누구나 아는 팩트다. 예은이는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곳 다 간다. 돈방석 위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교 사람들의 동경 어린 사바사바까지 당연하게 받아낸다. 그런 주제에 죽고 싶다고? 부잣집 딸은 본인의 철없는 발언이 교실 구석 개찐딸을 분노케 한다는 사실을 알 리 없다. 그래, 알 필요도 없다. 당장 내일 내가 죽어 책상 위에 국화꽃 한 송이 놓인다 한들 신경 한 톨 안 쓰고 명품 립스틱 발린 입으로 모순적인 죽음을 장난스레 뱉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이 교실에서 이 세상에서 바로 잊힐 것이다. 쉽게 정리하자면 예은이는 가짜 죽음을 원하고 나는 진짜 죽음을 원한다. 죽음이 코앞에 들이닥칠 때 예은이는 싫다 발악하겠지만 나는 눈 감고 저승사자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잔인한 현실의 격차는 복도의 나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고요한 복도에 드러누운 햇살은 봄날을 만끽하고 있었다. 눈부신 그와 다른 나는 나답게 창틀 아래 고인 그늘만 찾아 걸었다. 중앙 계단으로 이어지는 복도 모퉁이에는 마룻바닥과 태양의 대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은이 언어로 눈뽕 지린다라 표현될 눈부심은 나의 두 눈을 예고 없이 덮쳐왔다. 공격받은 시야는 순간적으로 두통을 유발했다. 눈앞이 뽀얘질 만큼 강한 빛을 피하기 위해 나는 걸음을 멈추고 바로 옆 게시판에다 머리를 쳐박아야만 했다. 해를 등진 게시판이 그 자리에서 듬직한 그늘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이마에 부딪힌 게시물이 놀란 듯 바스락거렸지만 나중 문제였다. 나는 서둘러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기 위해 누나를 시계 방향으로 3번, 반시계 방향으로 3번 굴렸다. 실명되면 어떡하지? 라는 소심한 걱정은 복도에 나무 문양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레 옅어졌다. 회복된 시야에 하나 더 새로 들어선 것은 하얀 A4 용지였다. 아까 이마 쪽에서 바스락거리던 소리의 주인인 듯했다. 가까운 탓에 글자를 읽기 어려워 게시판에서 머리를 떼어냈다. 뒷걸음질 칠수록 한눈에 들어오는 게시판은 꽤나 압도적인 크기였다.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종이가 붙어져 있다는 것은 감히 확신할 수 있었다. 4월 중순을 지나는 오늘은 동아리 신입부원 모집 마감 하루 전, 요 며칠 1학년 복도가 쉴 틈 없이 떠들썩했던 이유다.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라 함은 선배들과의 친목 도모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
좋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곳,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도파민을 채울 수 있는 곳이다. 지나간 얘기지만 예은이는 이미 댄스부 오디션에서 떨어진 후 잉잉 울며 또 한 번의 자살을 요란하게 예고한 바 있다. 예은이 덕분에 눈치껏 알게 된 나는 전혀 관련 없는 이슈였다. 나는 동아리를 같이 즐길 친구도 스펙이 필요할 만한 꿈도 없다. 눈앞의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치만 지금 이 시각 하필이면 복도에는 나밖에 없다. 나의 음침한 염탐을 비웃거나 야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아리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구경 정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은가. 왜인지 모를 용기가 생겨났다. 원래 개찐따들은 혼자 있을 때 자주 이런다. 나 같은 찐따가 눈길 한번 준다고 해서 게시판에 곰팡이가 생긴다거나 닳는다거나 그런 엄청난 변화가 나 하나 때문에는 결코 생기지 않을 테니까 묘한 설렘을 품은 채 게시판의 한쪽 위부터 차근차근 훑었다. 게시판에는 다양한 동아리들이 열정적으로 부원을 모집하는 중이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화려한 꼬리깃을 펼치는 수컷 공작새들 같았다. 그 중에서도 농구부는 체육선생님 얼굴에 보디빌더 몸을 합성시켜 참을 수 없는 웃음을 자아냈다. 나는 픽 새어나온 웃음을 한 손으로 급히 틀어막고는 게시판 한가운데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벌써부터 끈질긴 인연처럼 느껴지는 하얀 A4용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까지 봐온 홍보지들 중 가장 볼품없었다. 더군다나 중앙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있던 다른 홍보지를 완벽하게 가려버린 싸가지가 상당히 독보적이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해져 한 발 다가가 동아리 명을 훑었다. 자몽살구 클럽. 독특한 이름 아래에는 자몽 한 알과 살구 한 알이 그려져 있었다. 검은색 펜으로 여러 번 덧대어 스케치한 흔적, 지저분한 빗금선들로 어설프게 표현된 명암, 색칠하다 튀어나온 다홍색 크레용을 보아하니 미술 동아리는 아님이 분명했다. 우스꽝스러운 그림 아래에는 구구절절한 필기체가 빼곡했다. 죽고 싶지만 실은 살구, 아자 싶은 자들의 비밀스러운 모임.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죽고 싶나요? 그 이유가 명확한 당신, 우리와 함께 합시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 무엇을 모르는 당신, 우리가 필요합니다. 가입을 원할 시 뒷면에 티켓을 갖고 내일 오후 5시 음악실로 오세요. 티켓? 힘없이 팔랑거리는 종이를 들어 뒷면을 살폈다. 종이 쪼가리 같은 게 용기에 달라붙어 있기는 했다.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황금 티켓과는 비교 안 되는 싸구려 티켓이었다. 앞만 봐도 사이비 집단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꽃피운 호기심은 시들 생각을 않았다. 홍보지의 앞면으로 돌아가 한 줄 한 줄 곱씹어 본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죽고 싶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나요? 나는 무엇 때문에 죽고 싶어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엄마를 마지막으로 본 건 하늘이 비를 무섭게 토해내던 여름날 8살에 내가 몸만한 책가방 메고 한 손에는 우산까지 들어 엉거주춤 집으로 돌아오던 오후 1시 거의 다다른 집 앞에는 미친 여자가 비틀거리고 있었다. 비에 쫄딱 젖어 얇은 티셔츠 안으로 드러나는 앙상한 몸 품에 챙겨 나온 짐이라고는 낡아빠진 파우치 하나, 부르튼 열 발가락을 숨기기에는 역부족인 슬리퍼, 몇 없는 머리카락이 축 처져 넘길 때마다 군데군데 보이는 땜빵, 빗줄 터져 불구스름한 눈, 수제비처럼 부은 귓볼과 파르르 떨리는 보라색 입술, 엄마였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엄마는 왜 우산도 없이 춤을 추고 있는 건지 의아했다. 나는 엄마를 부르며 다급히 뛰어갔다. 불쌍해 보이는 엄마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싶었다. 엄마가 춥고 아픈 게 싫었으니까. 나의 부름에 비틀대던 엄마가 몸을 돌렸다. 가까워진 엄마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려던 순간 엄마는 두 손 뻗어 내 어깨를 팍 밀쳤다. 엄마의 예기치 못한 행동에 나는 뒤로 발라당 넘어져 웅덩이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까진 팔꿈치가 쓰라려 눈물을 와락 터뜨렸다. 나는 엄마가 나를 일으켜주기를 바라며 앙앙 울어댔다. 그러나 그날의 엄마에게 나의 울음은 통하지 않았다.
엄마는 나뒹구는 우산에 발길질하며 세상 들어본 적 없는 쌍욕을 고래고래 외쳐댔다. 나는 엄마가 그렇게 날카롭고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순간 귀신이 씌인 것이라 생각했다. 한참 괴성을 지르던 엄마는 곧 쓰러질 인간처럼 숨을 헐떡이며 흙탕물 뒤집어 쓴 채 떠는 나를 빤히 내려보았다. 엄마의 두 눈은 맑은 날 하나 없는 장마철 같았다. 초점 잃은 눈동자는 머리 위 먹구름만큼 탁했고 쿡 찌르면 당장이라도 피눈물 쏟아질 만큼 빨갰다.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워 그만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다. 몇 초 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반대편 골목으로 뛰어갔다.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저기 저 먼 길로. 언제 그칠지 모르는 빗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다. 엄마는 아빠를 많이 무서워했다. 아빠의 귀가 시간 몇 분 전부터 꼬박 실금하던 엄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아빠랑 같이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을 것이다. 엄마는 불행으로부터 아빠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분명 행복보다 생존이 높은 우선순위에 위치했을 것이다. 엄마는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기에 아빠를 떠나야만 했고 동시에 나를 떠나야만 했다. 엄마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 나를 버려야만 했다. 엄마는 왜 혼자서 떠났을까? 왜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떠났을까? 꼭 그래야만 했을까? 그럼 나는? 엄마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아빠 옆에 홀로 남겨진 나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 혼자 어떻게 아빠를 버텨내라고? 어떻게에 대한 정답은 엄마가 가출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알아낼 수 없었다. 다시 만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엄마를 붙잡고 물어봐야만 알 수 있을 희대의 난제였다. 아빠의 행패는 상대를 잃어 한동안 방황하다 나에게 고스란히 옮겨왔다. 생활비를 벌어오기는커녕 애미 닮아 술값 벌 능력 하나 없다는 개소리를 미성년자인 나에게 해대는 것이 일상이었다. 몇 년 내내 지랄하던 게 따분해진 건지 요즘 들어 외박하는 날이 잦아진 것 같았다. 어른들의 재미는 집구석이 아닌 바깥에 있는 거라고 이왕 나 모르게 집 밖에서 뒤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이외에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부모는 자식의 울타리라는 말을 빌리자면 나의 울타리는 개박살 난 지 오래다. 고쳐질 거라는 희망조차 없다. 부서진 울타리를 리모델링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돈을 합법적으로 벌려면 성인이 되기까지 6년을 잠자코 기다려야 하니까 그렇다고 사회의 법을 어기며 돈 모을 깡은 내게 없다. 집을 나와 가출 팸에 들어갈 깡은 더더욱 없다. 머리를 여러 갈래로 찢어 방안을 찾아봐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답이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술, 여자의 없는 돈 털어가며 거뭇한 가랑이만 긁어대는 아빠의 시궁창 인생을 물려받은 게 불가피한 나의 숙명이라면 굳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